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몰입도 높은 통쾌하고 시원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100억이 가까운 재산을 자수성가하여 이룬 사연자분이 본인이 사업체 밑에서 일하는 남자와 아내가 눈 맞은 것을 안 후 정말 처참하게 복수해버리는 사연입니다. 스펙타클한 사연자분의 사연과 그 복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 아내와 그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심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매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로 없는 돈까지 넣어 전부 잃고 제 어머니에게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근 10년을 참고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책임지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집을 도망쳐 나와 할머니네에 저를 두고 어머니는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네에 있는 것을 안 이상 아버지가 할머니네로 계속 찾아올 게 뻔했고요. 그래서 도망친 것 같네요. 여튼 그렇게 제가 10살 무렵 저는 정말 화장실도 없는 집에 너무나 허름한 집에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아버지가 찾아온 적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먼 친척까지 하나 없는 완전한 혼자요. 동네 사람들과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 저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항상 그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덕분인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반에서 1등을 하고 그랬으니요. 그런데 지금은 장학금 제도나 학자금 대출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입학금, 등록금이 없으면 정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바로 일을 하러 갔고요. 그렇게 시작되는 일이 정육점에서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저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는지 그곳에서만 10년을 일하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며 익혔습니다. 소를 발굴하는 직업이 조선시대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직업이었을지어도 지금은 이 기술만 있으면 밥 먹고 어딜 가든 네 앞가림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숙식이며 청소며 잔 고기들 처리며 싹 다 도맡아서 월급도 적게 받으며 기술을 익혔죠. 20년 동안 익힌 기술과 관련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고깃집을 차렸어요.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들께 고기를 받아 일반 시중 고깃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기를 제공하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질이라고 동네에서는 소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모은 돈으로 서울에 좋은 자리에 또 가게를 냈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아예 제가 도매업체를 차려서 저희 가게에 공급을 하고 다른 가게에 공급까지 하여 유통 마진을 아예 없앴으니 수입은 하늘로 치솟았죠. 그렇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내고 있던 중 서울 노른자 땅에 소고기를 숙성해서 직접 구워주는 그런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고깃집을 오픈하고 있었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픈 준비할 때 맡긴 간판업체 하청 직원이 있었는데 연애 숙맥이었던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애교있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동안 부모 없이 정말 세상을 혼자서 매일 그 풍파를 다 받으며 지내서 어찌 보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황소처럼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 여자를 만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제 마음을 녹여주며 이 여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니 이런 감정도 처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연하 아내를 위해서 제가 새로운 집도 장만하고 저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를 위해 이곳저곳 다니기 편하라고 차까지 사주고
충북에서 혼자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장모님을 위해서 제 명의로 집을 충북에 하나 사서 그곳에 머물게 해드렸지요. 근데 그 새롭게 마련한 가게에서 원래 가게에 있던 막둥이가 매니저로 들어갔는데 그놈과 아내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내가 그 가게에 자주 갑니다. 제가 워낙 바쁘고 신경을 잘 못 쓸 때는 아내가 가서 직원들을 신경 쓰고 가게에 신경 쓰고 해줬지요. 알고 보니 그렇게 자주 간 가게가 그놈 때문에 간 거였더라고요. 밤 11시였나? 새로 오픈한 가게가 1시에 정리를 하고 닫거든요. 가게 마감할 때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동생놈이 1시 넘어서 잠깐 가게에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1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가게를 들르니 여자 아르바이트생 1명과 전화를 건 동생놈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너네 사귀기라도 하니? 왜 둘이 있어 이 시간에? 라고 하니까 여 알바생이 일주일 전에 마감을 끝내고 집에 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와서 다시 가게에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마감할 때 가게 뒷문까지 잠궜는데 뒷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든지 알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들어가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이상한 남자와 여자가 그 행위를 하는 소리가 격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참아보지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그 알바생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전화를 건 그 동생놈한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동생놈이 알겠다고 가게 CCTV를 돌려봤는데 웬걸? 제 아내와 가게 매니저를 맡고 있던 놈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 동생놈이 소름이 끼쳤던 게 평소에 아내가 가게를 들릴 때면 그 매니저에게 가장 차갑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고 그랬는데 뒤에서 그 짓을 하고 다닐지 상상도 못했다죠. 그래서 일주일을 여 알바생과 이걸 우리끼리 평생 비밀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니저가 CCTV 기록을 지우기 전에 본인 파일로 복사를 해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존경하는 형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하네요. 듣자마자 기가 차서 그 자리에서 제 핸드폰 던져버리고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고 두 사람을 택시비를 줘서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혼자 남아 고민하던 중 이혼 소송을 해봤자 그놈들한테 받는 돈 몇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었죠. 뭐 그 년놈들 불륜녀 불륜남으로 소송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정말 내가 돈을 버는 전부인 이유가 된 아내가 그딴 짓을 하고 믿었던 막둥이 매니저마저도 뒤에서 그런 짓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야, 너 일어나. 너 내 차키 내놔. 이 시간부로 내가 너네 친정이 해준 모든 것들을 회수할 거고 너네 엄마가 살고 있는 집도 바로 부동산에 말해서 뺄 거고 딱 니네 엄마 나갈 시간만 줄게. 그리고 너? 네가 입는 옷, 가방, 차 싹 다 내 거니까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무슨 말이냐며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난리를 쳤고 난 니네들이 내 가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말했죠. 나 지금 네 얼굴 보는 것도 화가 나서 진짜 죽도록 패고 싶으니까 나가서 나 내일 오전에 들어올 테니 내 집에서 꺼지라고. 그리고 나 너 절대 곱게 안 보내줄 거라고. 네가 일하던 그 업체, 네가 몸담고 있던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업계에 싹 다 말해서 너 재취업도 못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가게로 가서 그 CCTV 자료들을 변호사한테 보낼 수 있게 제 파일로 옮겨놓고 아침이 되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막둥이 매니저 놈한테 일어나자마자 가게로 바로 튀어오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가게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심장이 뛰고 억울하고 울분이 나서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어도 못된 바람기 있는 여자를 거르는 법은 몰랐나 봅니다.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건만 세상이 끝까지 나를 안 도와준다는 절망감과 분노를 안고 있을 때 그놈이 가게로 왔습니다. 저요? 그놈 보자마자 바로 팼습니다.
코가 부러지고 이가 나가고 뭐 범벅이 될 때까지 그냥 이성을 잃은 채로 그렇게 후들겨 패줬습니다. 몇십 년을 정육이를 했는데 사람 하나 죽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지요. 정육이를 하며 다져진 힘을 그놈한테 이렇게 쓰려 했나 싶기도 했는데 저의 분노,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해도 남는 것은 내 찢어진 마음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그냥 주먹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발로 그놈을 문 밖에서 밀어내고 내가 왜 때리는지는 말 안 해도 너가 알 거라고 하고 신고하려면 하고 민사 형사 싹 다 고소해라. 상관없다. 합의? 없어. 나는 전과남아도 이제 상관없는 인생이니 너 이 바닥에서 내 눈에 띄면 진짜 그때는 네 숨통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해줬네요. 그놈 쫄았는지 신고는 안 하대요. 지 잘못을 알고 있겠죠. 그놈이 제 아내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가게 식구들도 싹 다 연락을 끊고 손을 털었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놈을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면 이성을 끊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아참, 그리고 CCTV 그 자료 화면을 가지고 상담을 하니 이것만 있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할 것이 없고 결혼 기여도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위자료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놈들 꼬리표 줄줄 따라다니게 소송해주고 질질 끌어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요. 저야 변호사 고용해서 대리소송하면 되지만 돈 없고 시간만 많은 그놈들 법원에 끌려다니며 질질 끌고 안달나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법으로 할 수 있는 복수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께도 전화해서 장모님 죄송하지만 집에서 일주일 내로 나가주세요. 부동산에도 이미 말해놔서 집 나와 있고요. 아내한테 무슨 일인지 들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왜 딸 그따구로 키웠냐고 쌍욕이라도 날리고 싶었는데 장모님이 모순자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내가 정말 여러 번을 가게에 찾아오고 자기가 취해서 그랬다, 정말 미쳤다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정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한 번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으니 이번에도 아내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커서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의 사과가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띄냐고 책상을 팍 치고 핸드폰을 탁 던지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튼 아직도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나갔고 원래 살던 집에 있던 제 물건도 가게로 옮기고 집을 내놨습니다. 저는 다른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도저히 그 집에서 아내 생각이 나서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소송은 제가 이기겠죠. 근데도 그놈을 죽도록 패도 그리 시원하지 않네요. 그래도 주먹이라도 날렸으니 잘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나한테 돈만 보고 접근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연애도 재혼도 절대 생각도 없고 예전처럼 그냥 일이나 하고 묵직하게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사는 게 맞았나 봅니다. 괜히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런 꼴이나 보네요. 참 저 바보 같죠?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맺히네요. 나이 먹어서 눈물이나 흘리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평생 외로이 살다 보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이런 인터넷밖에 없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보시는 분들은 소송에 그놈까지 패줬으니 통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홀로 세상이 매서운 바람을 온전히 감당했는데 이런 일까지 닥치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연자분도 이런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감이 크실지 감히 제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레전드 채널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에 반드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사연자분 인생에도 상처가 아물고 봄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흥미진진한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